이어가지고 파푸스 정리부터 이제 회전체부터 출발하는 회전체라는 건 이제 회전을 통한 입체예요. 그런 부피를 계산하는 걸 좀 볼 건데 일단은 파푸스 정리라는 거는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단순 패곡선이어야 되고요. 이 단순이라는 거는 이제 꼬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곡선은 이 곡선이 이렇게 돌아오는 출발점이랑 도착점이 같은. 그래서 이거는 패곡선이 아니고 얘는 패곡선이고 얘도 패곡선이고 패곡선 아무튼 얘도 패곡선이고 얘는 패곡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점을 잡아도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는 게 패곡선이다.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랑 도착점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패곡선 내부에 어떤 영역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영역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회전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회전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축이 있어요. 회전축.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도형이 평면 도형이 있는데 이 평면 도형이 회전축이랑 같은 그 평면에 존재한다고 보면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빙글 돌면서 그죠? 얘가 이렇게 돌겠지. 빙글 돌면서 어떤 입체를 만들 건데 그게 회전을 통한 입체니까 회전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 입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도너츠 모양으로. 해서 이런 걸 이제 회전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단순 패곡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도형이 있고 그거를 회전축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회전체의 부피는 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겉넓이, 그 도형의 겉의 넓이, 공면의 면적 이런 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일단 2파이 d가 공통이고 패곡선의 단면적은 그 내부의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패곡선의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정말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파푸스 정리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회전체의 부피랑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d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돌릴 영역의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이제 거리를 말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파푸스 정리를 잘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도를 좀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회전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뭘 돌릴 거냐면은 뭐 이런 원을 돌린다라고 쳐보자. 뭐 꼭 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서 돌려서 나온 입체가 이렇게 될 건데 이걸로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입체에 대한 부피를 구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자를 겁니다. 잘라서 펼쳐보면은 그 입체가 이렇게 원기둥처럼 나오는 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부피는 일단 밑변 곱하기 했을 때 그 밑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넓이입니다. 내가 돌린 영역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인데 이 높이는 보시면 여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하나 더 잡아줄까? 여기. 그러면 이 영역을 돌릴 것이고 여기에 원래 이제 이 축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이 축까지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D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이 회전되면 또 이 점이 회전돼 가지고 원을 만들 거란 말이죠. 원을 만드세요. 이렇게 원을 만들겠지. 그러면 지금 이 내가 돌린 영역의 중심이라는 점 하나만 돌렸을 때 그 점이 이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원을 그려준다라면은 그 원이 지금 이 입체의 중앙에 들어있다라 보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잘라서 펼치면. 근데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d인 원둘레니까 그게 2파이 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게 2파이 d 곱하기 내가 돌린 영역의 면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펼칩니다. 펼쳐서 이렇게 이 입체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면 우리는 이만큼의 넓이를 다시 이 높이는 여전히 2파이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뭐냐면은 이만큼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건데 이 둘레의 길이는 내가 돌린 영역의 둘레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돌린 둘레 길이 평면 도형의 둘레 길이 지금은 원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잘 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정도로 좀 보시고 아무튼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뭘 구하는 게
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핵심이 되는 거냐면은 D를 잘 구해야 돼. D. 내가 돌릴 영역의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 D를 구하면 2파이 D 곱하기 면적을 곱하면 회전체 부피고 둘레 길이 곱하면은 그 회전체 건널비가 되더라. 이렇게 외워주는 게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건데 조건은 단순 회곡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제 9번을 봤을 때요.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1인 걸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라고 봤을 때 내가 이 영역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X축에 관해서 돌렸을 때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지금 내가 돌리는 영역이 단순 회곡선이면서 그 영역의 중심이 어딘지를 알거든요. 그럼 이 중심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2가 나오는 거고 얘가 그럼 D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부피는 2파이 D 곱하기 영역의 면적인데 영역 면적 근데 D라고 하는 게 지금 2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의 면적은 반지름 1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파이니까 답을 4파이 제곱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파푸스 정리 쓸 거면 이런 도형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알아야 돼. 그래야 중심으로부터 축까지 거리를 재니까. 이 도형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르면 이 거리를 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아는 도형에 대해서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축이요,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것이 아니고 기울어진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 말하는 겁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라면은 이거는 뒤에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파푸스로밖에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푸스 정리의 방향으로 풀어라라는 이 신호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회전축이 내가 돌릴 영역을 가로질러 버리면은 지금 이 스토리를 전개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이렇게 가로질러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라서 어떤 이렇게 측정하는 부피나 건널비들에 대한 얘기를 못 하니까 이게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축과 내가 돌릴 영역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지르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단 접하는 건 돼요. 접할 때는 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딩 때 배우는 건데 혹시라도 삼각형이 있기 때 삼각형의 중심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은 이 꼭지점들이 지금 x1, y1 그 다음에 x2, y2 x3, y3로 결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이거 3분의 해가지고 x 성분들을 다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해가지고 y 성분들을 다 더해주면은 그게 이 삼각형의 중심을 구하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보는 문제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푸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역인데 이 땡땡은 이거 바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고 그 원에 대한 것이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 보면은 원을 딱 내가 잡았을 때 이건 타원이고요. 원을 잡았을 때 이게 중심 1,2니까 이렇게 붙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1,2 라고 보면은 이거 y축 둘레 돌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돌린다라고 치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이 중심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되고 지금 여기 1,2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의 면적은 파이죠. 파이 r 제곱이 지금 반지름 1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부피는 2파이 t 그 다음에 영역의 면적 파이 r 제곱. 그래서 답은 끝났어요. 2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몰라서 건널비를 구하세요였다라면은 2파이 d 한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번엔 그럼 파이 r 제곱이 아니고 2파이 r 되겠죠. 2파이 r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파이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어떤 파푸스 정리에 의한 그 회전체 부피랑 건널비를 구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언급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이쪽에 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도 좀 쓸 거기 때문에 편입수학에서 많이 쓰는 도형이라서 외워주시는데 x축이랑 y축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들을 그려요. 45도 기울기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지금 여기 직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을 하나 만드시고, 그죠? 그럼 여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했을 때 이 도형의 이름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다.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도형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좀 잘 외워주세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x는 양수, y는 양수. 그럼 x 플러스 y는 1. 그게 지금 이만큼의 선인데 이게 1사분면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사분면에만 존재합니다 해가지고 이만큼을 지워버리면은 남는 선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을 진행하는 거야. 풀, 풀마, 마풀, 마마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건데 나올 때마다 이 짓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봅시다. 일단 회전하여 얻은 입체 부피, 회전체 부피 구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을 돌릴지 좀 그림을 확보를 해볼 건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나? 망했죠?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나? 안 돼요. 그냥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잡았어요. 이게 지금 중심이 원점인 거란 말이지. 근데 이만큼의 식에서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의 뭘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반대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그게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1차 함수의 내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도형을 평행하게 이동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동할 만큼에 대한 거를 x축에 대한 거면 x에다가 반대부로 더하시고 y에 대해서 또 반대부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을 보고서 아 이거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를 평행 이동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원점의 중심이었던 게 마이너스 1,1이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자 이걸 한 번에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잡아서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가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그치? 전체적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었던 게 착한 거죠. 마이너스 1,1의 방향으로, 그지? 그래서 얘를 중심을 여기 찍어주면 돼.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ex에 의해서 돌릴 거고 y는 ex. 그러면 이제 e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회전하는 축이 1차 함수로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뭐일 수밖에 없을 거냐면 파푸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1차 함수가 나오면은 파푸스 정리 문제일 확률이 높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d를 구해야 돼요.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지금 이만큼의 거리는 수직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공식에 의해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루트 5예요. 그래서 xy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 우리 벡터 공간 들어가기 전에 그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서 다시 안내했던 공식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평면에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 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의 면적이 있으면은 파푸스 정리에 의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 그럼 일단 이만큼의 면적은 저는 이만큼의 2배를 할게요. 그럼 얘가 삼각형이니까 지금 이 밑변의 길이 2고 높이 1이잖아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고 그게 2개라고 하면은 뭐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주면 얘는 부피는 어딨나요?
2파이 d 그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의 면적 되겠다. 루트 5분의 12파이나 뭐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을 뭐 1번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돌릴 영역을 좀 그려보시고 이 면적 구할 때랑 비슷합니다. 회전체 부피를 구할 때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파푸스 정리에 쓸 수 있는가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쓰는 거지. 그 말은 이제 이 축이 영역을 가로지르지 않으며 그 다음에 내가 돌릴 영역이 단순 회곡선이자 중심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거고 얘는 그래도 이 도형을 외워주시자 정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외웠던 거 그대로 그려주시고 지금 이만큼이고 이 부등식의 영역에서 1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 내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고 이 내부 그 다음에 얘는 이게 x 대신 x 마이너스인 거니까 한 칸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평행이동.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지금 좀 그림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겹쳐진 영역이 여기다. 그치? 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에 의해서 돌리래. 그럼 얘는 y에 0 넣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x에 0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이니까 결국에는 뭐 대충 이쯤 찍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얘도 이제 1차 함수의 모습이 되고 이 1차 함수의 모습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파푸스 정리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영역의 중심이 뭐냐면은 이거 여기가 1이니까요. 2분의 1,0이 될까요? 2분의 1,0? 중심을 잡으시고 여기서 이 거리를 재야 돼요. 그럼 일단 거리부터 구할까? 거리는 파푸스를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x에 들어가면은 1, y에 들어가면 0,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오신 다음에 절대값.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면적 이만큼의 면적은 저는 이거의 2배 할 거고 얘는 이 길이가 1, 이 높이가 2분의 1 그래서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 그게 2개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부피는 2파이 d 내가 돌릴 영역의 면적 이렇게 그래서 부피가 보통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주시면 얘가 루트 5분의 3파이다. 해가지고 답을 2번을 골라줄 수 있고 지금 11번, 12번은 이제 건대랑 아주대 문제들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9번, 10번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잘 맞춰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푸스 정리해서 고려할 것들 진행을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워셔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본격적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일단 이 개념 6번의 워셔법이랑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원조각법은요 둘 다 회전체 부피예요. 회전체 부피. 근데 아까 파푸스 배웠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한정된 조건에서만 쓸 수 있고요.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워셔법이나 원조각법을 이용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을 회전시켜가지고 그 입체 부피를 구하는 건데 얘는 주로 X축, 회전축이 주로야 주로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축이 X축 또는 X축의 평행 일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원주각법은 주로 회전축이 Y축이나 Y축의 평행할 때 씁니다. 여기서 미리 적어 놓을게요. Y축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워셔법을 할 건데 자, 어떤 방법이냐면은 만약에 이 옆에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X축이 있고 어떤 곡선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둥실 Y는 fx. 근데 이게 A부터 B까지 정의가 돼요.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을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돌리는 겁니다.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입체 부피. 그러면 그 입체를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입체가.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점을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돼서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돌렸을 때 이 영역을 요거 이 영역을 돌렸을 때 이 영역을 쪼개요. 쪼개면 이게 썰어봤을 때 이게 다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 원판의 면적을 연속적으로 합쳐가지고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겠다는 방법이 워셔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판의 면적을 생각해 보면은 이 원판이 있을 때 이만큼이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이제 이 점이 x, y면 y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이 y 제곱이 원의 면적이라면은 그 파이 y 제곱을 연속적으로 a부터 b까지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되면서 이만큼의 공식 파이 y 제곱에 a부터 b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 공식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 해보면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거는 얘가 이제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절편값이 0과 2가 뜨면서 기본적인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y에 0 넣어보면 x가 0과 2라는 거는 x는 0과 x는 2에서 x 절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어떤 이차함수 나올 겁니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랑 이제 x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여기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x축으로 돌릴 거래요. 그러면 그 입체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원판의 면적을 쭉 합쳐가지고 더하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면서 그게 y라고 치시면 결국에는 vx라 쓰면 이제 x축이 회전축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했을 때 이게 파이 y 제곱이 되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워셔법에 의한 방법이 된대요. 근데 y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제곱을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들어오면서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이의 제곱 x 4승 4x 3승 4x 제곱 dx가 되면 얘를 계산했을 때 5분의 1의 x의 5승 마이너스 x 4승 그 다음에 3분의 4의 x의 3승 하면서 0부터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 주시면은 답은 파이 한 다음에 5분의 32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3분의 4, 8에 3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5분의 32는 6 빼주시고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빼주시고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소거하려고 나는. 그래서 통분까지 마무리해주면 15분의 6 더하기 10이니까 16파이 뭐 이 정도로 마무리 되겠다. 그죠? 뒤에 단순 계산인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면은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충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면적을 구하든 회전체 부피를 구하든 그림을 그리는 걸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x가 0일 때는 0, 0 넣어보면은 이게 1이니까 0,1을 지금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면 얘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2분의 파이 되겠지 뭐. 그럼 얘를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시켜서 x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영역이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입체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입체의 부피는 이 원판의 면적들을 연속적으로 합치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y 제곱을 인테그랄 하면 됩니다. vx는 파이 y 제곱인데 0부터 2분의 파이 범위 가져오시고 이거 제곱해주면은 루트 사라지고 이거 제곱해주면은 2 곱하기 사인 되는 거니까 2에 2 사인 x승 dx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치환 적분. 그럼 코사인 x dx는 dt. 그래서 파이 0부터 1까지 2에 2t승의 dt 적분 미분의 역수 나오시고 2의 2t승 그럼 답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 문제 답을 이렇게 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가는 문제가 됩니다. 해가지고 쭉 가는데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본 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x는 gy의 입장이라면은 또 이제 이거를 그 옆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y축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x는 gy.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였다가 보면은 y축 회전체 부피를 구할 때도 만약에 그 입체를 떠올려 봤을 때 걔가 이렇게 원판의 면적을 합쳐가지고 구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냥 그걸로부터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돌렸을 때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x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파이 x제곱을 y축에 의해서 합쳐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그 여러 가지 응용되는 상황을 좀 풀어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이걸 좀 그려볼까요? 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특정해서 갈게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요 y는 뭐 2 잡아주시고 여기서 f를 이렇게 잡을게요. y는 fx 잡아준 다음에 여기를 그냥 1로 잡읍시다. 아니다. 3으로 잡읍시다. 3 정도로 잡는 게 좀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 그래서 영역은 여기라고 확정을 칩시다. 지금 이 둘러싸인 영역인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Vx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회전체 부피를 잘 푸는 방법은 회전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얘가 돌아서 이렇게 회전체가 있을 것이고 다시 얘가 돌아서 이렇게 회전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돌렸을 때에 대한 입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뻥 뚫린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축이 원래 있었다라 보면 이 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를 빙글 돌리시고 빼기 가까이 있는 거를 빙글 돌려서 회전체 부피 빼기 회전체 부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멀리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지금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지금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죠. 돌렸을 때 단면의 원의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이 0부터 3까지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는 fx고 이거를 제곱하면 파이 y 제곱으로서 큰 회전체 부피가 나오고 빼기 파이 y 제곱으로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을 돌렸을 때 나오는 뻥 뚫린 입체의 부피도 큰 것 빼기 작은 걸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파이 y제곱 빼기 파이 y제곱을 해야 정확하게 회전체의 부피 빼기 회전체 부피로 가운데 뻥 뚫리는 게 나온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잘 식을 세워주시고 자 2번 만약에 v y는 마이너스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축이 이번에 어디로 간 거냐면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이 영역이 더 크게 도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반지름만 측정하면 되는데 멀리 있는 게 원래 반지름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y였어요. 근데 y한테 1을 더 더하면 됩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y한테 1을 더 더하면 돼요. 그래서 1씩 늘어나면서 반지름이 그때 원판의 면적을 합쳐서 간다라 보면은 파이 fx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 2 플러스 1, 3에 대한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v, y는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이제 돌린 결과를 상상하세요. 그럼 얘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입체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이 반지름이고 이 원판의 면적을 합치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보면 이게 이 파란색의 y, fx죠. y는 fx니까 빼기 빨간색의 y를 해주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회전축이 y는 2라고 본다라면은 파이 0부터 3까지 계속 고정이고 영역에 대한 그 x의 범위 그 다음에 fx 빼기 2에 대한 제곱이 하나의 반지름의 제곱으로서 하나의 입체의 부피가 되는 거고 얘랑 얘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과 빼고 제곱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여러 가지 응용되는 상황들에서도 그 워셔법으로 답을 잘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자 문제 몇 개 더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둘러싸인 영역이 y는 루트 x랑 y는 x제곱이랑 이렇게랑 뭐 1,1를 만나겠죠 당연히.
이 상황이고 얘를 x축 중심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vx는 지금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게 돌고 이 입체가 있고 빼기 얘가 돌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걸 돌려서 빼가지고 결국에는 이만큼 둘러싸인 0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이 y 제곱 빼기 파이 y 제곱인데 그때 멀리 있는 것 빼기 가까이 있는 거 축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파이 인테그랄 영역은 0부터 1까지 이거의 y 제곱 빼기 이거의 y 제곱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파이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x 4승이고 적분 마무리 해주면은 파이 2분의 1의 x 제곱이고 마이너스 5분의 1 x 제곱이 들어가면은 이만큼이 남고요. 10분의 3파이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제 둘러싸인 건데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x는 x 마이너스 2를 풀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고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될 거고 그래서 x는 1과 x는 2에서 교점.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봤을 때 우리는 여기다 1 지금 보시면은 얘가 y는 x가 두 칸 내려간 거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는 y가 0일 때 x 2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 이차함수고 그래서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에서 교점인 거니까 좀 복잡한데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 둘 다 마이너스 1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둘러싸여서 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런 기본적인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거는 x에 뭔가를 넣어서 y가 나오면 그 점들을 잘 찍어서 이어주면 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릴 거면은 교점 먼저 찾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인 영역은 1부터 2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1부터 2 사이에 대해서 축이 x축이다 보니까 그걸로 회전체 부피는 돌리면 이 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파란색을 돌리시고 빼기 가까이 있는 빨간색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vx는 파이 누구? 요거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해서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제곱 빼기 가까이 있는 거 제곱 그럼 파이 인테그랄 제곱합시다. x 4승의 마이너스 4x의 3승의 플러스 4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의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쭉 가면 파이에 5분의 1의 x의 5승이고 마이너스 x의 4승이고 그 다음에 3x 제곱을 적분하면 x 3승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해주면은 그게 플러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4x입니다. 1부터 2까지. 그럼 들어가면 파이 곱하기 5분의 32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빼기 5분의 1에 더하기 1에 빼기 1에 빼기 2에 더하기 4가 됩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날라가고 그 다음에 계산을 더 마무리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거 두 개 계산해주면은 그게 파이에 5분의 31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10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은 뭐 5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뭐 5분의 파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잘 해주면 됩니다. 까지였고요. 자 17번 마무리 건대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문제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반지름 1m, 높이가 1m의 원뿔명의 텐트에 야영을 하고 있다. 그때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이게 내피랑 외피가 있는데 외피는 이게 외피야.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피라고 하는 거는 가라앉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부의 공간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원뿔이 있고
그다음 빼기 요만큼을 지금 잡아주면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익 공간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게 입체의 부피로서 원뿔의 부피의 공식은요. 지금 이게 1이니까 어차피 3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 r제곱의 h니까 그냥 3분의 파입니다. 이거 부피가, 그죠? 부피가 3분의 파이고, 그 다음 이만큼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만큼의 부피는 부피 어떻게 쓸까요? 부피 이렇게 씁시다. 얘도 부피 씁시다. 그러면 얘가 이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얘예요. 그럼 이게 RH가 좀 불편하면은 얘가 지금 R축을 담당하고 얘가 이제 H축을 담당을 하는 건데 RH 대신에 이걸 X라고 보고요. Y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1이고 여기 1인 상태에서 지금 이 점에 대한 것이 R은 대신에 X는 그 다음에 1-Y에 대한 제곱을 따라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이번엔 Y축을 중심으로 돌려주면은 나오는 입체의 부피가 이렇게 원판의 면적을 합쳐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파이 X제곱으로부터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X제곱을 하면 얘를 또 제곱하면 4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파이의 인테그랄 y는 0부터 y는 1까지 x제곱이 1 마이너스 y에 대한 전체 4승이고 dy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파이 곱하기 일단은 5분의 1에 1 마이너스 y에 5승한 다음에 이거 1차식이니까 미분의 역수 곱해주면 마이너스고, 사용하면 1부터 0까지 돌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5분의 파이다. 그래서 3분의 파이랑 5분의 파이를 서로 빼주면 답은 15분의 2파이 뭐 정도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이걸 왜 넣었냐면은 이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주로 X축이랬지 X축이 아닌 Y축에 대해서 워셔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원판의 면적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워셔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원주각법에 대한 게 적합하다고 보면은 원주각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좀 잘 공부해 주시고, 여기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원주각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